안녕하십니까. 오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철회 및 주거복지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러 여기 왔는데요. 오늘 민병덕 의원님, 박상혁 의원님, 배진교 의원님 소개로 저희 48개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내 나라 공공임대 농성단이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을 소개해 주신 민병덕 의원님의 소개 발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 갑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무위원이기도 하면서 이번 예결위 중에서도 예결 소위를 맡고 있습니다. 17일부터 예결 소위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작년 국감에서 박근혜 정권이 만든 뉴스테이 사업 18개 단지를 분석해서 시세 기준으로 3조 원이 넘는 초과 이익을 건설사들이 독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에서 이러한 과도한 이익이 민간 건설사에 기속되지 않도록 뉴스테이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에 최초 분양가격으로 분양 자격을 주는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 10곳을 확보해서 4곳은 벌써 시행사 선정이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해 피해를 입은 주택과 상가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재주택 현실화법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포함한 우리 국민의 주택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정책과 의지는 공약이 아닌 예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삭감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관심은 부자와 대기업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결위 현안 질의에서 부총리에게 대기업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부총리는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대기업의 이익이 커지면 주주 이익과 배당금이 늘어날 것이고 그중 절반은 우리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법인세 개편안에 대한 KDI 보고서에 중저소득층 계층의 주식 배당 소득이 빠르게 늘어나는 등 주식 투자가 활발하다, 이 부분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주식시장 침체와 채권시장 위기의 책임을 져야 될 정부가 주식 배당금을 운운하다니 정말 뻔뻔스러운 지경입니다. 정부의 공공임대, 민간임대 정책은 지역별, 소득별, 연령별로 세분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임대주택 예산뿐만 아니라 부자 감세와 지역화폐 예산 문제까지 예결 소위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반민생적 예산안을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중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철회하는 기자회견을 우리 민병덕 민주당 의원님들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결특위위원으로서 지난 경제부처 질의를 통해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된 것이 얼마나 문제인지, 그리고 왜 원상복구되어야 하는지 질의했습니다. 이미 앞서 민병덕 의원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지난 8월 폭우 참사로 반지하 주거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하면서 한마디로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5조 7천억 원의 삭감이 맞다면서도 그것을 수요가 있는 분양 예산으로 늘렸으니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인식입니다. 저는 2030 주택 구매자 특성 분석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것은 또다시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고 실제 빚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주거에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원하는 주택을 공공임대하는 것이 훨씬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빚내서 집 사는 게 뭐가 문제냐, 대출이 왜 나쁜 거냐, 임대만 좋고 왜 매수는 적대시하냐라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과 예산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예결특위 위원들이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관련해서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향후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해당 예산의 원상복구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저와 정의당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국회는 지금 한창 예산 심의에 있습니다. 오늘 특히 국토위 예결소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결소위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담아서 예산 심사를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48개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있는 내 나라 공공임대 농성단을 대표하여 저희 그 시민단체 발언들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발언으로는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의 유영우 상임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주거 안정과 일반주택 임대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중요성은 최소 10%에서 20%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가지고 있는 서구 유럽 국가들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 규정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건설 공급하도록 역할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서구 선진국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100년 대계로 생각하고 꾸준히 추진하여 왔던 것입니다. 노태우 정부를 시작으로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약 5.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전년 대비 5조 7천억 원이 삭감됐지만 이는 재작년 주택시장 불안정에 대비한 증액분을 작년 예산에 대폭 증액한 것이고 지난 정부 5년 동안의 평균 수준에 준한 예산이기에 별 문제가 없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임대주택이 주택시장 안정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 현 시점에서 저소득층을 비롯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해소됐다고 생각하는지 정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오면서 서민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라도 부동산 투기에 의한 주택 임대 시장이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년 대계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국가의 책무이며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예산 삭감은 철회되어야 하고 더 많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 특히 여당의 인식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거 약자를 비롯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왜 회복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예산안에 보면 건설임대주택들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다음에 매입임대주택들이 구체적으로 몇 호가 줄어드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우선 건설임대주택의 각 단계별로 이제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매입 신규 단계가 있고요. 2년차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 준공 이렇게 4개년도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각 단계별로 수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몇 호씩 사업을 하는지. 지금 이게 비교를 해보면 22년도에 매입 신규 단계에서 7만 3천 호, 23년에는 3만 5천 호로 약 3만 8천 호가량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2년차 사업이 5만 천 호에서 3만 5천 호로 1만 5천 호 정도 줄어듭니다. 착공은 2만 8천 호에서 2만 천 호로 7천 호 정도 줄어들고요. 준공은 6만 천 호에서 4만 7천 호로 1만 3천 호
가량 줄어듭니다. 약 올해 14,000호 가까이 되네요.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그 올해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예산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설 임대가 줄어들면 어려워지는 어떤 그 서민들의 주거를 보살피기 위해서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이라도 늘려야 될 텐데, 실제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도 총계를 보면 22년 44,000호에서 23년 35,000호로 9,000호 정도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이 대부분이 신혼부부들에서 빼버린 그 물량들입니다. 그 다음에 서민들을 위해서 지금 공급되고 있는, 특히 아주 취약한 계층들에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전세 임대가 감소한다는 부분도 굉장히 저희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신규 계약의 물량을 22년 41,500호에서 23년 30,000호로 11,500호 정도를 줄여버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정부가 그 예산을 상당히 많이 삭감을 했는데요. 이 5조 7천억 원 가량의 그 예산을 삭감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은 변화된 경제 상황에도 맞지 않고 주거복지에도 맞지 않은 그 예산입니다. 역사상 최저금리 시기에 주택 수요, 전세 수요 폭발을 전제로 수립된 270만 호 주택 공급 정책과 현재 23년에 짜여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이 기조를 같이 하는데요. 이는 경제 상황에 우선 맞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적인 중앙은행 기준금리 상승으로 주택대출금리가 급상승하고 있고요. 주택 매입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택의 전월세 수요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월세가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주택 매입 수요는 줄고 전월세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줄고 분양예산은 늘리는 것이 맞는 정책입니까? 이런 고금리 시기에 이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이 명확히 예상되는 시기에 정부가 집사라고 지원하는 예산을 늘리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전월세를 안정화시킬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늘리는 것이 맞겠습니까? 정부와 국회는 시장 상황 및 변화된 주택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23년 분양 위주의 주택 도시기금 예산을 과감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위축되는 민간주택 공급을 만회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22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지금 현재 떨어져가는 경기 상황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중소건설사들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라도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그 확보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주택 중에서도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가격의 환매 조건부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얼마 전 청년 주거 상담을 하면서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을 보러 다니다가 카페에 들어갔는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도시 안에 내가 살 수 있는 집 하나가 없을 수 있나?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이 도시가 나에게 여기에 네가 존재할 자리는 없어 라고 말 건네는 것만 같아요. 높은 집값에 휘청이는 사람들, 열악한 주거지가 많은 도시 사이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는 일이란 자신의 존엄이 훼손되는 경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보금자리로 공공임대주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폭우가 쏟아져 내릴 때, 혹한이 닥쳐올 때, 화재가 났을 때 그런 재난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집, 돈이 없고 자립 기반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보장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공급되어야 할 공공임대주택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무슨 수로 이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5조 7천억을 삭감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얼마 전 한 청년은 아빠와 단둘이 전세임대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선정됐던 전세임대에서 나와서 자신의 이름으로 신청한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 200만 원으로도 살 수 있는 집을 도심에 불안정 노동을 하는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반드시 필요했었고 다행히도 큰 슬픔을 감당해야 했던 기간이지만 그래도 집 걱정만큼은 덜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7천억을 공중 위로 날려버린 윤석열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들이 정말 분양주택 40년 동안 5억을 빌려주는 그 분양주택 신청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사람들의 가능성을 함부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당장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빚을 져야만 40년 동안 빚지고 사는 인생을 저당 잡혀야만 내 집 마련에 주거 안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100만 원, 200만 원이 있어도 월세로 30만 원만 부담할 수 있어도 그래도 그 사람이 빗물에 잠기지 않는 집에 살 수 있다고, 곰팡이나 누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그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고 싶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꿈과 희망을 청년들에게 복원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에 앞서서는 전세 사기로부터 큰 피해를 입고 위험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부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도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전세 사기 위험 앞에 놓인 사람들이 사는 집, 전세 1, 2억대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자부담금으로 본인이 마련하고 있는 돈은요, 몇백만 원, 그리고 많게는 수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서 빚을 져서 마련한 것이 전셋집이었던 것이고, 이 사람들이 너무 위험한 집을 깡통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주변에 너무 많은 깡통주택이 있고 너무 비싼 집이 가득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선택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있었다면, 보증금을 함부로 떼먹지 않는 공공의 집이 더 많이 있었다면, 그들의 입주가 보장될 수 있었다면 좀 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지금 개인회생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2년 동안 LH 서울지역본부가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총 810호 공급했습니다. 이에 입주 신청을 한 청년들은요, 공공 물량의 100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한 물량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7만 8천여 명의 청년들은 보증금 200만 원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 전세 사기를 비롯해서 보증금 떼일 걱정 없는 공공임대주택을 기다리면서 여전히 이 땅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은 대폭 삭감하고 분양과 대출을 늘리는 것만을 정상화라고 칭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수백만 원으로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집을 없애고 수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짊어지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화입니까? 심지어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 등 14조 5천억 규모의 자산을 2027년까지 매각하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6조 3천억대로 자체 평가된 한국철도공사의 용산 영세권 정비창 부지의 매각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공중 위로 날려버리고 14조 5천억에 달하는 공공부지는 팔아넘기고, 대체 왜 국가가 나서서 공공의 자원을 민간이 사유화하도록 부추기는 겁니까? 이것이 정말 서민들을 위한, 미래를 위한, 청년들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앞으로도 청년 세대가, 미래 세대가 빚내서 지탕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공공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매도하고 그 기저에 깔린 혐오를 내 집 마련해주겠다는 핑계로 번지르르하게 포장하고만 있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규탄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리 외치던 자유, 약자, 동행, 국민의힘이 외치던 공정 청년, 그 어떤 것도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엔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공공임대주택을 뺏을 자격 윤석열 정부에게는 없습니다. 5조 7천억 반드시 돌려내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확충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성철이라고 합니다. 적절한 주거에 살 권리는 인권이며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땅에서 부당하게 퇴거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이 선언은 한국 사회에서 매일 실패하고 있습니다. 농성을 시작했던 10월 17일 작년 겨울 고시원에서 사망해서 무용고 장례를 치른 분을 뵙기 위해 찾아갔었습니다. 건물 유리를 닦는 노동을 오래 하던 그는 건강이 악화돼서 거리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그러다 고시원에 들어가서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했지만 기다리던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가 고시원에서 조금 더 빨리 벗어나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었다면 조금은 더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매일 듭니다. 그랬을 겁니다. 쪽방과 고시원과 같은 집답지 않은 집은 사람의 삶을 집어삼키는 폭우나 화재와 같은 비극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다양한 위협을 마주하며 살게 합니다. 제대로 쉬지 못하고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고 밥 먹는 거, 씻는 거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삶입니다. 고시원에 거주하던 분들이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가면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특별한 건 아닙니다. 취향입니다. 요리나 집을 어떻게 꾸밀지, 어떤 식자재를 사서 어떤 요리를 해 먹을지와 같은 평범한 일상, 그 보통의 삶을 살 수 없게 만들었던 그런 공간에서 사람이 사는 것을 용인하게 만들었던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가와 국회에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당 이 5조 7천억 삭감하는 거 정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 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상화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자리에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5조 7천억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6천억만 증액하겠다라고 보도자료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액 되돌리는 것 논의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믿겠습니다. 5조 7천억 되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거불평등 불안 없앨 수 있는 예산 논의해 주십시오. 농성단도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나라 공공임대 농성단은 지금 현재 국회 앞에서 28일째 농성 중입니다. 예산 심의 마지막까지 저희는 계속 목소리를 낼 건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공공임대 입주를 기다리는 수십만의 무주택 세입자들 목소리를 듣고 또 호응하셔서 국회가 집 없어서 집 때문에 국민이 죽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국회가 그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